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휠 얼라이먼트를 보러 갈 거예요. 89년식 차량이고 1년에 한 1000km 내외 정도를 타다 보니까 차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지금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카페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보러 갑니다. 보통 얼라이먼트를 보러 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아니면 어떤 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할 때는 여기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보통 휠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는데요. 15가지의 이상 증상들을 여기나 여기에 띄워둘 텐데요. 보통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한쪽으로 쏠릴 때, 아니면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린다든지, 주행 중에 핸들이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 차량 회전을 하면 삑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소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타영에서 이제 울울울울 이런 소리가 날 때, 뭐 하체 부품들을 교환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시에 이제 차량이 쏠린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심한 충격이나 접촉 사고가 있을 때 사고 수리를 하고 나서는 휠 얼라이먼트를 보통 보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 있지만 사실 운전을 할 때 평소와 다르게 차가 왜 떨리는지, 아니면 차가 쏠리는 느낌, 이 두 가지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휠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뒷부분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휠 얼라이먼트를 잘 보는 장인 분께 여쭤봤어요. 언제 휠 얼라이먼트를 갈아야 되는지. 보통 오일 주기는 몇 킬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을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괜찮으면 계속 타도 되지만 6개월을 타든 한 달을 타든 2달을 타든 휠 얼라이먼트를 안 보거나 잘못 봤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휠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마모가 일어날 수 있어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 부분만 많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타이어도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휠 얼라이먼트 보러 저희 카페 회원, 브랜디 클래식 카페 회원 추천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휠 얼라이먼트를 본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자꾸 쏠리는 느낌이 들고 타이어에서 웅웅 나는 소리가 들어서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곳 수성못 근처에 휠 얼라이먼트 업체에 들어와서 지금 저는 휠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이제 리프트에 올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보면서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언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제 차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쁘네요. 차량의 공기압 같은 경우는 승용차는 30에서 44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차량에 따라서 공기압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집이나 휠 얼라이먼트 집에 가면 타이어에 적정한 공기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공기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TPMS라는 센서를 통해서 클러스터, 즉 계기판을 통해서 공기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프트에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또 특별한 게 사장님과 사모님이 같이 작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휠의 공기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장치를 다 지금 세팅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BMW 80년대 차량에는 이런 BBS 휠이 가장 잘 어울려서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휠의 모델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이 추천해 주신 곳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BMW 같은 경우는 이번에 휠 얼라이먼트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전 업체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업체가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에 프론트에는 휠 얼라이먼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리어 부분에는 휠 얼라이먼트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을 휠 얼라이먼트를 리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뭐 이상 없이 프론트의 휠 얼라이먼트만 봐도 주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이 차가 처음이라서 하체 구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바퀴고 뒷바퀴 예예. 이렇게 되는데 뒤쪽은 지금 캠버가 예. 최대치를 이렇게 가 있어. 최대치. 예예. 그럼 토우가 예. 이 이제 플러스로 좀 많이 와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마이너스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예. 최저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예. 그럼 안쪽으로 많이 떨어져요. 뒤쪽은 해결책이 없는 거고. 예.
앞쪽도 이제 차가 낮아지면서 예. 캠버 값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엄청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마이너스로 점점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건 한번 조정 그러면 됩니까? 이제 이거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뭘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조정을 합니다. 요걸로 조정해가 예. 이게 최대치로 낮아진 거에 안쪽으로 편만모지는 거를 예. 최대한 요걸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맞춰가 이게 이제 넘겨야 되겠죠. 예. 상당히 플러스 쪽으로 보내가지고 안쪽으로 딸는 거를 막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휠 얼라이먼트는 하면 얼마에 한 번씩 교환해야 돼요? 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휠 아니,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는 자주 보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 보는 거죠. 그럼 운전할 때 이상하다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보면 되지. 근데 이런 경우는 예. 안 와도 그냥 계속 그래요? 골치 아프네. 이 차 낮아졌는 게 다운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국내 차도 똑같습니다. 국산차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수입차뿐만이 아니고 국내 차도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 스프링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일치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수입 피임 같은 것도 저희들은 안 하지. 그런 것은 하면 저희들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타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냥 이 차량을 보시면 뒤쪽은 사실 조정이 안 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타입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이제 앞쪽은 이제 조절이 돼서 이제 앞쪽을 최대한 맞춰서 이제 편마모가 있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휠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으면 이게 편마모가 일어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평소보다 좀 다르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주변에 휠 얼라이먼트를 잘하는 곳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프론트만 얼라이를 봐야 되고요. 프론트만 얼라이를 봐야 되고 이제 뒤쪽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타고 다닐 수밖에 없네요.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휠 얼라이먼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작업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브레디 클래식이라는 올드카 카페에 알아보니까 뒷부분이 토션빔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휠 얼라이먼트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사실 때 휠 얼라이먼트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토션빔이라서 휠 얼라이먼트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차량에 탈수록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989년식으로 3시리즈 2세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차량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30년이 되어도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제 차를 탔을 때 밸런스 굉장히 좋다. 엔진도 조용하고 잘 나간다라는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이 차량이 27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뒤쪽을 보지 못할 만큼 차를 잘 만들었겠죠. 물론 80년대 벤츠, BM을 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량 기계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운행을 위해서 작업자분이 이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꼭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느끼지만 2018년도에 이런 30년이 된 차량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저처럼 올드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 주행을 위해서 차량을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근처가 아우디 차량 판매하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아마 한 바퀴 정도 돌고 테스트를 마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오신 사장님에게 휠 얼라이먼트 조정 후에 어떠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전을 했을 때는 그전보다 훨씬 더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패인 곳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하체가 낮은 차량들에게는 도로 사정에 의해서 파인 홈 같은 곳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하체에 휠 얼라이먼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가 오는 것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평소와 다르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타이어에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근처에 있는 타이어집에 가서 휠 얼라이먼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